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이칠 권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현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칠 권리라는 게 참 생소한데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타인이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칠 권리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지난 2011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적용 범위에 따라 약간의 개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칠 권리란 인터넷상의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권 및 삭제 요구권으로 정의됩니다. EU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2012년 1월에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이칠 권리에 대한 논의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이칠 권리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칠 권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엇인지 언론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의 중심 내용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이칠 권리라는 개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의 이칠 권리라는 것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오래전 자신의 과실이나 과오 또는 현재는 달라진 과거의 사실 등이 네이버나 구글 등 인터넷 검색에서 계속 뜨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접근 배제라는 것은 글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이칠 권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개념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앞서 설명드린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취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즉 사생활 보호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본인이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을 때는 직접 삭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이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즉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라도 댓글이 달려서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원 탈퇴나 1년간 인터넷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서 회원 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게시판에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인데요. 이럴 때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우선 본인 확인을 거쳐 문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본인이 아닌 제3자 등이 허위로 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 배제 조치를 하면 이용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검색 사업자, 이른바 인터넷 사업자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곳을 삭제해 해당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 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칠 권리 도입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나 이칠 권리의 적용 방식 그리고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만 성급히 추진한다면 부작용만 양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칠 권리 행사 여부 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가 힘 있는 권력에 의해 삭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 YTN 보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칠 권리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바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개념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한 서구에서 적용된 이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떠한 색깔로 표현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칠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뿐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인식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가입 탈퇴로 회원 정보가 삭제됐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본인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검색 엔진에서 특정 검색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게시물을 작성할 때 유통기한을 설정해서 이칠 권리를 사전에 보장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이칠 권리 논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기업 측에서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건데요. 이들 업계는 자신의 게시물 삭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성화된 이칠 권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로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칠 권리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타인이 쓴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접근 배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게시판에 작성된 글과 본인이라는 주장만 가지고 이를 식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바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생성, 확산되는 이른바 악의적인 신상 털기 등을 막으려면 개인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검색 중지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삭제나 차단해서 이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SNS 사용이 일상화됐는데 이로 인해서 주소나 이메일, 결제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자기 정보를 차단할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한 이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 등에서 이루어지는 이칠 권리 논의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칠 권리를 너무 적극적으로 보장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의 편을 들어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기 시작하면 국민은 알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 있는 게시물이나 언론 기사, 연구, 학술, 공익 목적의 글, 공인이 쓴 글 등은 이미 법률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은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가치가 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타인이 쓴 글이 자신에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등을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가 임의로 전달하거나 복사, 인용 등의 방법으로 통신망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복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기사와 관련된 분쟁도 언론 중재 관련 법률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27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데다 권리 보장 범위를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YTN도 앞으로 27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되는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그 27 권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실현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3월 24일에 있었던 YTN DMB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캠퍼스 24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캠퍼스 주민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서 담는 뭐 대학의 소개라든가 그리고 이제 학과의 소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반드시 들어가야 될 좀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나온 이제 첫 번째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고, 첫 번째도 2편, 3편에 나온 이제 그런 과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과이긴 해가지고, 그래서, 좀 색다른 정보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요런 컨텐츠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자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가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컨텐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어갈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학 교정이 나오고 강의실이 나오고 이렇게 대학생들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흐뭇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의 생각도 나고 그래도 일단 그 젊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기분이 좋았었고요. 입학 시즌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뭐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학생들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의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봄이나 가을이 되게 되면 대학가에서 여러 행사나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 그 다음에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그 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접근이 되면 소재가 좀 더 다양하게 좀 다뤄질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3회에서 다른 그 남부대학교의 그 이색 입학식 장면은 오히려 더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고 오히려 좀 그 소개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오히려 좀 아쉬움도 있었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서 그 뒷부분에는 이제 UCC에 대한 소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 연결 부분이 처음 느낀 게 갑자기 UCC에 대한 게 나오니까 이 UCC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의도가 뭘까 그게 딱 한 번에 좀 안 와닿더라고요. 대학가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UCC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1, 2회, 2회, 3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한 그 UCC를 소개하는 것과 관련된 의도가 뭔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모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흥미로운 주제였고 또 그 다음에 굳이 대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른 계층의 사람들도 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대학 진학을 앞둔 이제 뭐 고등학생들한테도 뭐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생각 들고 워낙에 이제 제가 뭐 너무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서 그런지 뭐 사실 별로 이제 눈에 거슬리는 점은 없었고요. 또 뭐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각 대학의 동아리나 아니면 이제 특성화된 혹은 뭐 차별화된 그 학과들 도 이제 뭐 적절하게 잘 선정된 것 같고 또 그 보니까 4회 나갔는데요. 이제 그 수도권 소재 대학이 2군데, 그다음에 그 여타 이제 지방 소재 대학이 2군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균형을 이루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더, 물론 이제 비록 그 수도권에 이제 대학이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그 수도권과 그 지방 소재 대학 간의 뭐 균형적인 발전에도 뭐 크지는 않겠지만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 24는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사료되고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선 캐스팅에서 보면 그 풋풋하고 신선한 느낌의 젊은 그 MC가 굉장히 좋았고요. 남자 MC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 면에서도 캠퍼스 핫 이슈, 캠퍼스 주민, 대학생 UCC, 대학가 소식 등 대학을 둘러싼 각종 정보나 그 소식이나 지식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한 단초 등을 다양한 소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매우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대학 문화의 트렌드를 잘 창조한다는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는 향후 학교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나 대학생활 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현재 국내외 대학생들의 생각이나 활동 등의 현주소는 어떤지, 트렌드는 어떤지,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회생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과연 무엇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 문화에 뭐 경종을 울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하나의 그 큰 목적이 좀 하나 섰으면 좋지 않겠냐.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5가지 신조어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문성합니다. 뭐 알부자니 점오백이니. 예. 가슴이 아픈 일인데 여자 아나운서하고 남자 아나운서 웃어요. 예? 새로운 걸 알았다는 식으로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예? 사회자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좋은 얘기도 있지만 예? 그럴 때 그렇습니까? 뭐 같이 좀 걱정해주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 핫 이슈에서 상당히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막 듣는 거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그래픽에 나온 자막의 오류나 띄어쓰기, 쉼표, 누락 등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대 격전지 서울, 야권 분열의 여야 접전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새 후보를 한 장의 그래픽으로 보여줬습니다. 후보의 이름 전달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더불어민주당 황장화 후보의 이름이 황창화로 잘못 표기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모험가 라스카로프가 불법으로 롯데월드타워 123층에 올랐다는 내용에서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는 다른 건물인데 자막에는 롯데월드로 잘못 표기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13 총선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사용된 자막, 공식 선거운동에서는 공식과 선거운동 사이를 띄어쓰는 게 맞는 맞춤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양말 집착증 30대, 여중생 또 성희롱, 구속이라는 자막에서 30대와 여중생 사이에 쉼표를 사용해줬더라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분명하게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승용차 훔쳐 달아난 20대, 아찔한 도주극 관련 기사의 자막, 열쇠 꼽힌 채에서 피동형을 능동형으로 변환시켜 보면 열쇠를 꼽다가 아닌 열쇠를 꽂다인 점을 감안했을 때 꽂힌 채가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이 사회의 의제를 발굴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은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바쁘게 살다 보니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YTN은 24시간 동안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현대인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3년 종합보도 채널로 승인을 받은 이후 YTN은 언론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체육 등 많은 이슈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YTN이 시청자들의 편에서 주류 언론과 차별화된 뉴스를 전달할 때 국민들은 YTN을 지지했고 신뢰했습니다. 특히 뉴스사에 편성된 프로그램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5월 시작된 강소기업이 힘이다 라는 프로그램은 작지만 경쟁력은 강한 우수기업과 CEO의 숨겨진 성공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개된 기업들 중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제작진과 시청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이라는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소기업들을 소개하는 데 그치다 보니 YTN 뉴스에서 전하는 다양한 기업 경제 뉴스와 연결시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의 경제 활동이 민생과 직결되다 보니 국가도 경제 뉴스에서 주목하는 이슈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국가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 언론이 직접 나서서 중간자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은 막중하기만 합니다. 최근 YTN이 주목하는 이슈는 대학입니다. 우선 신학기마다 대학 내 신입생 환영식이 열리는데 잘못된 관행이 심각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뉴스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묵인해주는 대학의 자세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교수나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사건도 종종 벌어지는데 언론은 대학이 상하탑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신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YTN의 캠퍼스 24는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 시작한 캠퍼스 24는 전국의 대학 소식을 전하면서 대학의 주인, 즉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대학생들은 캠퍼스 문화와 낭만보다는 심각한 주거난과 등록금 대출에 시달리고 있으며 취업과 장학금 때문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를 하며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20, 30대의 58%가 연애와 결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국내 캠퍼스에는 약 10만 2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최악의 청년 실업을 스스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캠퍼스는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사회의 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화를 대비하느라 이들을 이해하고 돌볼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언론만큼은 우리 청년들이 겪는 사회 문제와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캠퍼스 24 같은 기획 심층 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가 끊임없이 발굴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